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모이십시오. 순수 음악 방송 주진우입니다. 오늘은 쇠톱, 해머망치, 가위, 토막, 체크나이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모이시면 일단 선물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유영철과 경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송골매입니다. 모여라. 처음 들으시는 분은 1월 21일 방송된 희대 살인마 유영철과 경찰개혁 1편을 다시 듣기로 먼저 들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Previously on Prison Break. 가까운 파출소에 가면 그 파출소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같이 제가 동행할 취재한 거는 수 좀 있도록.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당시에 취재 기자였어요. 그렇죠. 뭐 맥락은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맥락이 비슷하다고? 김경장. 아니 김경장 말고 네. 다른 기수대 형상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2명이 갔다고요? 잡으러 예. 갈 때? 예. 지금 조금 말은 안 되는데 경찰이 잡은 거는 누구냐? 그대로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영등포 역 앞에서 잡았어요. 6523 어떻게 피해자의 어머님을 발로 찼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피해자의 어머니 몰랐잖아요. 그냥 몰라도 누군가 덤벼든다면 덤벼든 걸 제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영철 호위 경찰들의 옆차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온 편지가 한 통이 있어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광주 우체국 사서함 이 역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온 그렇죠. 편지입니다. 사서함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주진우 형제님께 드립니다. 친근감 표현으로 형제님이란 애칭을 씁니다.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십수년 전 유영철 사건 기사에서부터 인연이 되어서 고 김태촌 회장님과 처음 인연을 갖게 하였던 장본인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강문무 선생님. 김태촌 회장님 최측근으로 직계죠, 제가. 그래서 강 땡땡이 올시다. 평소 사회에 있으면서도 늘 형제님을 응원하고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소식 듣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돼 광주교도소의 수용 미결 재판 중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강땡땡님은 1월 27일 날 저한테 보냈는데 네. 이분이 서방파의 김태촌의 직계였고요. 제가 그 옆차기 사건을 네. 경찰이 그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옆차기를 해서 네. 제가 격분을 해서 네. 그 유영철 주변에 있던 이야기들을 탐문하다가 그 보도방업주들이 이 유영철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애들을 잡아오라고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그 어떤 한 분하고 둘이서 그 보도방업주들을 다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란주점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여야 애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가난한 기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단란주점 주인한테 50만 원을 딱 주고 더 이상 시키면 주지 마라. 나 돈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깡패들도 그렇고 보도방 애들이 계속 술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못 듣고 계속 술을 주지 말라고 그 술집 마담한테 가서 계속 부탁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경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유영철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요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건 수사가 엄청 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체포되기 전까지고 유영철 사건은
체포가 되면서부터 수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체포가 되면서부터 주어진 시간이 10일입니다. 딱 10일. 네. 10일만 주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네, 성취해야 됩니다. 그 10일간 20건의 사건, 20건의 살인 사건을 다 밝혀냈죠. 네. 그 나머지 이제 자백으로 해서 나중에 뒤집어진 사건이 21번째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문동 이문동 살인 살인 사건. 사건. 네. 정호순 이 나중에 죽은 강호순. 예, 예. 아니 정남규. 정남규 예, 죄송합니다. 정남규 죄송합니다. 정남규가 그 죽인 걸로 나중에 밝혀졌죠. 네. 이제 10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그 10일 만에 20건의 사건을 밝힌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사건이 딸려오니까 경찰이 유영철을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를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뭘 유영철이 바라는 대로 해줬다. 그리고 유영철의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주고 우비로 얼굴을 가려줘요. 그때 유영철이 내 얼굴을 공개하면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경찰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예. 씌우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씌우는데 얼굴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 그거는 보도방 업주들이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앞에서 하나씩 하시죠. 이제 경찰에서 좀 잘해준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 기자님이 좀 선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적이라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나중에 뉴스를 보시는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재판을 하는 판사 검사 그리고 이걸 취재하는 기자분들 오히려 주 기자님 같이 취재를 뛰어나신 분은 알 수는 있죠. 나중에 사후에 보는 기자분들 잘 모르셔요. 현장에서 피바다가 된 현장을 봤을 때 형사들의 그 심정 그거는 거의 유가족하고 우리 피해자들 유가족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동격이어야지 피해자들 그렇죠. 입장에서 해야지.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의자한테 선생님 하냐. 아니 형사들도 그 피바다를 보는 현장을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이 나오면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부정을 당합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을 당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뭐 경찰이 광합 수사를 했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꾹 참고 용의자나 대우를 해주는 거. 피의자를 조금 그렇죠. 존중해 주죠. 그렇죠.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부분들. 이 희대의 살인마를 경찰이 왜 예우를 해줬느냐. 그 형사들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발린 현장을 본 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잘해줬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우를 이 피해자로서 권리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부정을 당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라포를 형성하지 않으면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포라면 피의자하고 그렇죠. 경찰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 조금 잘 지내는 걸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호 동지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들의 기본입니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 관계자들과 라포를 형성해라. 근데 이제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 왜 선정적이라고 제가 비판을 했냐면 그 중에서 피의자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동질감이죠. 피의자들 이 동질감을 이끌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이 피의자의 고도의 이 피의자 신문 기법을 가지고 그것만 보시고 왜 경찰이 연쇄 살인범을 잘해줬느냐. 자, 곽불리님 이 갈고 나오신 듯 지난주에 급 당황하시더니 오늘 곽불리 단단하게 준비하고 오신 듯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 좋다. 그렇죠. 경찰 좋다. 근데 근데 당황한 이야기 맞아 하죠. 네? 왜 당황했냐면 우리 주 기자님과 저하고 10년 된 절친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정이 없이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시는 자, 거예요. 경찰의 옆차기 피해자의 부모를 향해서 옆차기 이거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 가족을 발로 찰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형사들 입장으로서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와 어떻게 형사들이 좀 과도하게 덤벼든 사람을 제지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분이 피해자의 유가족이라는 거 알고 형사들이 가서 진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그 피해자 유가족에 관련된 부분은 석고대죄 부분이 맞는 거는 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형사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제지를 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 거죠.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 피의자나 피해자 신병을 관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은 제일 그런 심정이 든 사람은 유가족이죠. 제일 먼저. 예. 두 번째는 형사들이에요. 현장에서 그 피바다를 본 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사들이라고 뭐가 좋다고 그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유가족분들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했다. 대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때 경찰이 그 20건 이상의 살인사건, 미제사건 그리고 대형사건을 해결하면서 경찰들이 특진 대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영철을 조금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옆차기를 한 사람은 그때는 경찰청장이 바로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옆차기를 한 경찰을 징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네. 징계 풀어줬네 바로. 아니 안 풀어졌습니다. 안 풀어줬다고요? 안 풀어졌어요. 그 경찰청장이 징계를 형사한테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다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돼서. 네. 징계- 아니, 경찰이 취소한 게 아니라 네. 경찰청장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피의자를 상대로 공격하는 사람을 해서 그 제지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유가족이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징계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 징계는 경찰청이 안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본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이겼다니까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그게 경찰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형사들 진짜 이 심정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징계를 하는 경찰청장도 알아요. 네. 그분이 유가족이기 때문에 야 니네 징계 먹고 이 징계 받아들여. 그러면 담당 형사들은 20일을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재판까지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나는 억울하다. 청장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이라기보다는 경찰청 수뇌부에서 이 부분은 국민의 법감정이 있고 국민의 법감정도 분명히 수용할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인 당신 형사가 징계 소송, 취소 소송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 사실 같은 형사 입장에 조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경찰이 앞에서 징계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뒤에 이렇게 살짝 풀어주려고 이렇게 느슨하게 아니라니까요. 그물을 던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팩트가 달라요. 경찰이 끝까지 징계를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산을 들고 덤벼든 그 이제 2단 옆차기로 했지만 우산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 그 형사 눈에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발로 밀어차 가지고 제지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끝까지 고수를 해가지고요. 네. 그 당사자들이 전부 다 징계 소송을 통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를 받았어요. 자,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유영철의 아까 유영철을 좀 그 심기를 잘 관리해서 여죄를 밝히고 범죄를 잘 수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네. 돼요. 그런데 유영철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너무 힘썼어요. 아 정말 이 사건 때 유영철 이 살인범이 본인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요구했어요. 통상 강하게. 이제 저도 살인사건 몇 건 해봤는데 본인이 본인이 범인죄를 시인하는 순간 반성 모드로 바뀝니다. 네. 나중에 또 재판 가면 또 말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네. 이때 당시 유영철은 경찰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얼굴을 공개하면 네. 그때 이제 이 형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피의자들 얼굴도 공개되면 스포트라이트도 받으니까 그때는 다 공개하던 그렇죠. 때였습니다. 하던 그때까지는.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유영철이 내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네. 이때 당황한 거예요. 네.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피의자들의 재판이 기결수 공판정에 나가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유영철이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사실은 반성적 고려해서 그 이후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과 절차를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좀 향상시켰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경찰에서 황당한 사건이에요. 황당한 사건. 네.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들의 얼굴을 이제 특히 이런 연쇄살인마는 여죄 수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있는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지상파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여죄 수사 때 굉장히 급무살을 탑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경찰도 억울하죠. 더 이상 피의자들 얼굴을 마음대로 공개하지 말라라는 거 생겨서 그 다음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얼굴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얼굴을 공개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유영철부터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있다고 본 거죠. 김태촌 회장이 등장하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땡큐 2020님
이 상황에서는 음악이 어떤 게 나올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경찰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아, 이거 몇 번 방송에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주 기자님 같이 이제 사명감 있는 기자분들, 또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군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을 피하는 게 본능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직업군들은 본인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험을 보고 스스로 그 위험에 뛰어드는 직업군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이런 직업군에 있는 우리 같은 형사나 경찰관,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히어로. 이승환입니다. 슈퍼히어로. 꿈꾸나요님, 음악 나갈 때 두 분 화해하세요. 네, 화해란요. 저희들은 뭐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안녕오늘님, 잘하는 경찰도 많습니다. 곽불리 믿을만합니다. 주주주님, 경찰의 고충이 좀 이해됩니다. 오늘 곽불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습니까? 3100님 질문입니다. 그럼 유가족이 공격해서 피의자가 다치면,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사람이 다치면 형사가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형사분들 처벌받나요? 궁금해서요.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피의자 실제 이제 신병이 확실히 국가가 관리하는 신병이 들어오면 심지어 그 피의자가 자해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경찰의 고충이 좀 큽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히어로 경찰을 위로하는 노래 듣고 왔으니 본격적으로 경찰 공격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유영철을 잡아와서 계속 잡범 취급했어요. 유영철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횡설수설했으니까 믿기 어려웠겠지. 그런데 계속 잡범 취급하고 그냥 좀 하찮게 했어요. 그렇죠. 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 기자님이 약간 양심의 가책도 느낄 거예요. 내가 왜? 왜냐하면 실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은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가장 크게는 처음에 이 유영철을 연쇄살인범을 이 20명 살인 사건의 연쇄살인범을 잡았다는데 도취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초에 검거할 때 아까 보도방 업주들의 조력을 받은 부분들을 네.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유가족을 발로 찬 부분도 생겼고 그렇죠. 발로 네. 제지를 해서 과도하게 제지한 부분도 생겼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 기자님이 기사를 쓰면서 네, 보도방 업주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을 잡았다에 이 경찰 고생했다라고 가다가 이제 비판 논조로 확 바뀝니다. 여론이 그 여론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경찰이 실제 잡범 취급을 했냐? 잡범 취급을 안 했어요. 최초에는 인신매매, 보도방의 마사지사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어디 빼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실제 검거한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잡고 보니 나중에는 다 죽인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무슨 인신매매를 실제로 보도방 이 마사지사를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 성매매업소에 또 다른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나 이쪽으로 바라봤다는 그 생각을 나중에는 잡범 취급했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이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조금 억울하네요. 조금 억울한. 예. 자, 유영철 사건이 엄청나게 경찰 수사 그리고 이 범죄 심리학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범죄 역사상. 그래서 유영철 전과 후로 이렇게 바뀝니다. 유영철은 네. 동기 없이 어떻게 보면 살인 중독에 취해서 살인의 맛에 들어서 그냥 살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소름이 이 부분을 주 기자님 좀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본 유영철 사건으로 우리 경찰의 수사 관행 또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 형사사법 체계에서 살인범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살인범 하면 동기를 찾았습니다. 살인같이 큰 범죄를 저질 정도면 왜 동기냐 이 동기에 따른 평가로 인해서 형을 감형해주기도 하고 형을 다시 가중하기도 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동기를 못 찾아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왜 이랬을까 동기를. 그러면 하다못해 그 동기를 억지로라도 갖다 붙입니다. 네. 무슨 예전에 지존파 사건도 있고 원한 관계 이런 거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사회의 불만을 살인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를 억지로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외국에서 계속 그 범죄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또 여러 형사사법 학자들이 주장을 해왔던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영역들을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었지 않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냥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 욕망 이런 쪽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유영철처럼 정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거를 드디어 뭐 언론이든 아니면 학자들이든 형사사법에 있는 검사든 판사든 인정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네. 그런 면에서 측면이 있고 이렇게 현실을 인정을 하니 이제부터 경찰에 있는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는 범죄 심리학 이런 증거나 단서 또 수사의 방향성도 드디어 이게 바로 맞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살인이라는 큰 범죄도 큰 동기 없이 원한 없이 치정이라는 원한 없이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때도 사실은 그때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 도입을 이제 과학수사 파트를 도입 시작하게 한 거는 90년대 후반이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요즘에 TV에 자주 나신 권일영 네. 교수님 또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표창원 의원도 이런 걸 도입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써왔는데 유영철 사건이 조금 이 사건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간 것도 사실이죠. 질문 몇 개, 간단한 질문 몇 개 좀 던지고 가겠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 판결문이 약간 조금 잔인합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군데군데 읽을게요. 유영철이 2003년 9월 11일 출소한 후에 유영철은 자범이었습니다. 좀도둑이었고요. 사기꾼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 어머님 집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큰 개를 칼로 찔러보면서 살인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칼로 찌르는 것보다는 칼로 찌르면 바로 이게 잘 못 찌르니까 그래서 다르게 그 해머를 쓰기 시작하는데 해머로 그 살인당한 그런 안 풀리는 사건들 미제 사건들은 거의 유영철한테 얹혀놨어요. 네. 처음에 유영철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사건도 저질렀다고 막 해서 26건, 7건까지 늘어났다가 경찰이 21건만 기소했죠. 네네. 그게 이제 그 자백을 전부 다 뭐 기소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자백한 부분, 유영철의 행적이 일치한 부분, 그리고 그 관할서에 미제 사건이 있었던 부분들을 네. 매칭을 시켜서 증거로 간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26명 막 내가 뭐 엄청 많이 죽였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일부 진술이 안 맞는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문동 살인 사건은 경찰 입장에서도 100% 확신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거의 유영철의 말을 진위를 잘 가리고 따지긴 했네요. 네네. 21건 중에 20건이 그대로 유죄 판결까지 갔죠. 갔으면 예.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왜 경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또 넘어갑니다. 예. 자 수사에 도움을 준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만 특진하고 자기네들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표창장을 못 받자 저한테 신고하고 저한테 제보하고 그 나중에 이 사람들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포상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불과 몇 달 만에 이 보도방 업주들은 마약 사범으로 바로 구속됩니다. 예, 마약하다 걸렸는데 이 기수대에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약하다 걸렸어요. 그냥 걸린 거예요? 본인들이 걸린 거예요. 기수대에서 좀 기분 나빴다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 아닙니까? 이거 마약하다 걸렸다니까요. 본인들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본인들이 마약하다 걸린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을 했던 이렇게 큰 사건을 했던 형사들이 특진을 못했습니다. 네. 워낙 사회적 파장도 많았고 아까 앞서 말한 보도방 업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개입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 또 유가족에 대한 또 너무 과도한 제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받았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수대가 그렇죠. 광역수사대로 바뀌는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 기자님이 아주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반성하는 또 하나의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기동수사대라고 표현을 썼는데 경찰서 단위에도 수사를 하는 데가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이렇게 큰 위에 상급관청 지방청에도 기동수사를 뒀고 약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영철 사건을 봤더니 여러 서울시내는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31개 경찰서 여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떠한 수사부서는 이렇게
광역화된 범죄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모으면서 수사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기동수사대가 약간 사회적 주목을 받는 큰 사건만 하지 말고 관할 구역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건도 수사를 하도록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성적으로 광역수사대로 바꿨습니다. 네. 유영철 사건이 그리고 그 보도왕 업주들이 그 경찰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네요. 자, 광수대에서 그러니까 기수대에서 유영철 사건을 그 계기로. 책임지던 강아무개 대장께서 네. 용산경찰서로 거의 좌천되다시피 하다. 그리고는 남대문 경찰서로 갑니다. 근데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 폭행 사건이 생겨요. 그때 만보가 개입했었고 조폭이 만보파도 그 범서방파의 네. 그 핵심 조직원입니다. 그 만보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경찰 그 강 대장 어땠어? 그러니까 강 대장이 내 말은 잘 들어줬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깡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깡패가 그냥 자기 깡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조폭입니다. 이 계보가 있는 조폭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의시되고 자기가 과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 경찰이 너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전 경찰청장인 최기문 그때는 하나 고문이었습니다. 이분도 개입을 했다가 그 집행유예를 받았죠.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경찰이 보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재벌한테는 벌벌 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못 믿겠다고 경찰 개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부분은 이제 경찰 개혁 맞고 반사 부분 맞고 네. 그리고 그 김승현 씨를 네. 그 경찰서에서 그대로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앞서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비판받는 부분은 충분히 맞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런 경찰 고위직들이 개별 사건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법적 제도가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경찰 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서 형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를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 자, 김승현 회장 을 그때 경찰에서 구속시켰습니다. 남대문서에서. 그런데 그 전에 구속 전까지 보여준 경찰의 행태는 정말 신뢰가 0점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곽 불리는 신뢰합니다. 제가 100% 신뢰하는데 신뢰 안 가는 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버닝썬 클럽을 봐주고 비호하던 경찰과 그 부정한 업주 간의 결탁 관계였어요. 왜 범죄를 저지르고 왜 처벌을 안 하나. 근데 그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나 불만 많아. 국민들도 불만 많아. 그렇죠. 그런 불만도 뭐 충분히. 네, 경찰 신뢰 얻으려면 버닝썬 사건 잘 해결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폭력과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할 이야기 많지만 다시 유영철로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집중해서 그 유영철 사건으로 바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쪽은 쫄려? 아니 쫄리진 않는데 청취자들이 헷갈려하셔요. 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맞습니다. 음악 방송입니다. 음악 방송이다. 음악 방송이다. 계속 그렇게 들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게 요 사건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공소시효가 바뀝니다. 한 번 연장이 됐다가 네. 그 전에는 이제 연장이 됐다 20년 연장이 됐다가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2011년부터 경찰에서 뭐를 하냐면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만듭니다. 네. 왜 엊그저께는 아니죠. 몇 년 전에 TV에서 그 프로그램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들어서 전국 지방청에 다 설치를 하고요. 야, 그 살인 사건 같이 큰 사건은 지금 범인을 못 잡고 공소시효가 됐다고 끝내지 말고 네. 끝까지 추적을 해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사건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금 법조인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공소시효 끝나고 처벌도 안 되는데 왜 경찰이 자꾸 저렇게 오버를 하느냐. 네. 오버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 부분은 아니
법정에 못 세울 뿐이지 경찰로서 뭐를 당시에 어떤 부분을 잘못을 했고 어떤 부분을 미진했고 어떤 부분을 강요를 했는지는 짚고 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는 경찰의 많은 과오를 그 뒤집어야 되는 정말 어찌 보면 그렇죠. 정말 아픈 손가락을 깨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수사였어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정말 잘했죠. 30년 전 사건들을 정말 이 진짜 이를 악물고 경찰로서는 하나하나 짚어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아까 유가족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경찰이 잘못한 부분들이 피해자나 또 피해자의 또 살인사건 같은 유가족 같은 경우에 아니 등치 큰 저같이 이제 곱상하고 야리야리한 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같이 등치 크고 우락부락한 형사들이 네. 피해자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자들로서는 더 억울해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네.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피신처도 알아봐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해주고 이런 피해자 전담 경찰과 피해자의 각종 보호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케어하는 경찰관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을 그 사람들을 특채를 내 가지고요 이런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를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나간 부분들이죠. 네.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는 경찰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버닝썬과 경찰 개혁을 할지 김승현과 경찰 개혁을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쓰담쓰담님 주디 곽불리 말씀이 음악이죠. 강약 밑솔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악방송이다. 쉐리팍스님 이 집 음악 참 잘하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곽불리 오늘 노래 잘 불렀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사건 우리 사회적 파장도 컸고 경찰 고생한 부분도 있고 경찰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주 기자님 같은 분들이 또 질책해 주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격려도 해 주셔가지고. 네. 유영철 사건에서 굉장히 그 큰 아픔만 있는 줄 알았네. 거기에서 그 몇 가지 개혁안을 낸 경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곽불리 또 경찰 개혁편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곽불리가 함께합니다. 너무 느끼해. 교통정보 상황 알아볼까요? 서울시경으로 갑니다. 곽불리. 이주혜 리포터.